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 도티 빌링턴 지음 작은 씨앗 출판사.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1번부터 35번째까지 책 내용을 들려드렸는데요. 인생은 지금부터다. 최고의 모습 찾기, 이기는 태도, 성장하는 습관, 건강이 곧 재산이다. 성장을 위한 발걸음. 지난 시간에까지 두뇌를 성장시켜라.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배움은 곧 성장이요. 성장이 곧 배움이다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배움은 곧 성장이요. 성장이 곧 배움이다. 레오 로스테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마음을 다해 다다를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나아갈 때야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또 게테는 아무리 위대한 천재라도 모든 것을 자신의 내면에서만 이끌어내려 한다면 세상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랄프 월도 에머스는 지식이 없으면 힘도 없다라고 했네요. 엄청나게 커다란 퍼즐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의 퍼즐 조각을 손에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퍼즐 조각을 손에 꼭 쥐고 궁리해 봅시다. 뭐가 보이나요? 이 작은 퍼즐 조각 하나는 세상을 보는 현재의 시각. 시작이며 완성된 퍼즐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나타낸다고 가정해봐요. 퍼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평생을 바쳐도 모자랄지 모르죠. 하지만 새로운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 갈 때마다 우리는 더 지혜로워집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조각 몇 개만 맞추고는 세상에 대단한 하나의 명확하고 한정된 시간만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죠. 이들에게는 새로운 조각을 하나 더 맞추는 일, 즉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두렵고 혼란스러우며 불편할 뿐입니다. 주변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포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믿음만 옳다고 생각하며 속이 좁고 외로우며 불행해 보이지는 않았나요? 그들이 알고 지낸 후부터 그들이 조금이라도 성장했나요? 반면 우리 주변에는 고양이처럼 늘 호기심으로 가득 차 갖가지 흥미거리를 찾아 인생의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니며 탐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은 인생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늘 마음을 열고 새로운 정보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죠. 또한 이들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늘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즐기며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를 먹지 않아요. 또한 주변에는 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바글거리죠.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길입니다. 저명한 성인 정신개발 전문가인 워너차이 박사에 따르면 정신적 자극을 회피하는 중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급격히 쇠약해진다고 합니다. 반면 늘 배우는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훨씬 덜 약해진다고 하네요. 옛날 중국 여인들이 전죽의 관습 때문에 발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비틀어지는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천성인 배움과 성장을 가로막는 일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잡아 비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움을 멈추고 신숙하고 낡은 사고방식과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박제화시킨다면 우리는 점차 시들어버리고 화석화되고 말죠. 우리는 결코 세상 모든 걸 알 수는 없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배움을 멈추게 되고 결국 늦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우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고 성장이 없다면 배움도 없다라고요. 배움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헬렌이 9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불문한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헬렌은 무척이나 호기심이 강하고 늘 책을 읽으며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또한 자신과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요. 헬렌의 마음속 안테나는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며 더 넓은 그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헬렌은 넘어져 발목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헬렌을 치료하러 온 의사는 헬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트에서 부인의 나이를 보고 매우 늙은 할머니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네요. 과연 그랬어요.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배움이며 두 번째는 변화를 불러오는 배움이죠. 일상적인 배움은 새로운 단어를 익히는 것처럼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말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기 때문에 유용하죠. 반면 변화를 불러오는 배움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배움은 우리의 관습적인 사고를 뒤흔들어 놓죠. 또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짜맞추고 세상을 더 성숙한 눈으로 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1985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세상을 보는 나의 관점은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 여행의 목적은 중국의 현재 모습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몇 달에 걸쳐 중국에 관한 상당량의 책을 미리 읽어두었죠. 그곳에 머무르며 우리는 다양한 방면의 사람들과 작은 모임을 만들어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문화혁명의 끔찍한 흔적이 되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문화혁명 당시 명망 있는 학자들과 뛰어난 예술가들이 광기에 찬 사나운 폭도들에게 구타당하고 고문당했으며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유서들과 의학서, 철학서 등 수백만 권의 책들이 불태워졌죠. 수천 년 동안 간직되어 오던 학술적, 예술적 보고들이 무참히 파괴되었어요. 정부가 대학살을 부추겼기에 약자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숙청될 것이 두려워 여기에 대해 시위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어떤 사설이나 논평도 없었으며 시민단체 역시 소리를 내지 못했죠. 이런 경험을 하기 전까지 나는 시위자들, 특히 나와 다른 관점을 갖고 시끄럽게 언성을 높이는 시위자들에 대해 반감을 느끼곤 했어요. 비교적 깔끔하고 잘 다듬어진 서구 사회에서 자라서인지 나는 그런 사람들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중국에 와서 더 큰 세상을 보고 난 후부터는 가장 급진적인 시위자들조차 우리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의견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할 때 문화혁명이나 홀로코스트 같은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일생 동안 배우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늘 열린 마음을 가져라. 귀가 따갑도록 반복되는 말이지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걸 명심하세요.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가 관습적으로 보는 세상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늘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모든 변화에는 두려움이 따르는 법이죠. 책을 읽고 또 읽으세요. 새로운 방면의 배울거리를 찾아 열중하세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걸 목표로 삼고 다른 인종, 다른 문화권, 다른 종교를 가진 작가들이 쓴 책을 읽음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알고 이해하세요. 이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프리즘에 맺히는 모든 상을 낱낱이 탐구하세요. 자신만의 좁은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일만큼 쉽고 편한 일은 없죠. 우리와 다른 인생을 걸어온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돕는 일에 자원하세요. 그러면 이들에게 오히려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 대학이나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을 들어보세요. 이해하지 못했을 때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문을 하면 멍청해 보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멍청함이란 자신이 알아낼 수 있는 만큼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중년의 나이에 대학원에 다닐 때 나는 나보다 거의 10살 이상이나 어린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나는 너무 오랫동안 학교를 떠나 있었고 배우는 주제에 대해서도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었기에 선뜻 질문하기가 어려웠고 또한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마침내 내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고 내가 질문할 때마다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맞아요. 나도 그게 궁금했어요. 자신에게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유용한 TV 프로그램을 시청해 보세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법을 익혀보세요. 인터넷은 새롭고 흥미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손가락을 몇 번 두들기는 것만으로 거의 무한한 배움의 길이 열리는데 이걸 놓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법을 익히는 일 그 자체로도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기능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여유와 자금이 있다면 여행을 통해 배워보세요. 1984년에 루스와 수 부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미국인들과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태도를 비교해 보기 위해 러시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이들은 여행을 통해 인생과 사람들에 대해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 엄청나게 변화하는 경험을 했죠. 이들은 끊임없는 억압은 성인 남녀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아이들의 창조적인 생각까지도 깊게 억누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언제나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끊임없이 탐험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늘 연구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새 지도를 살 틈도 없이 지명이나 국경이 속속 바뀌고 있으며 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생과 자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끊임없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어요. 어서 와서 변화 속에 합류하라고요. 어떻게 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셨나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보조를 맞추어라 편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